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 규제 주도, 경산성, 초토화, 금품 비리의 최악 통계 발표, 아베 최대 위기라는 현재 상황, 사실상 패배 인정, 아베 대국민 사과까지, 일본 반응, 일본 정부 절대 못 믿는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다시 한번 일본 국민과 일본 정계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아베에게 최근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9월 개각을 통해 임명했던 이 경제산업상이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각 44일 만에 사임을 하고 있어 일본 자민당 내부도 현재 분위기가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아베가 꽤 오랜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실제 금품 살포 의혹으로 인한 스가와라의 사임에 관해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이런 사태에 이르고 만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쇼라고 봐야죠. 이런 쇼를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아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극우 언론들이며 실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아베 총리는 파문의 확산을 막고 조기 수습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임자를 즉시 임명하는 등 대응했으나 야당이 공세에 나서는 등 이번 사태가 정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시죠. 아베의 똥줄을 타게 한 인물, 그리고 이번 문제를 일으킨 일본 전 경제산업상은 스가와라 경산성이며 바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가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4일 만에 사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을 했는데요. 스가와라 전 경산성은 아베 총리가 지난 강력하게 단행한 개각 때 9월 11일이죠. 이 당시 입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때였고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 수출 규제 문제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각 전부터 아베의 최측근이라고 생각된 인물이었죠. 이 스가와라 전 경산성이. 결국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 규제를 사실상 주도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이 경산성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일본 국민들의 신임을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우선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4일 주간지 주간 문춘이 스가와라 경산성이 선거군의 빈소에 비서를 통해 부의금을 보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2006년부터 2007년 여름과 겨울 사이에는 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메론, 명란젓, 게 등을 선물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 또 증거물까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지난 10일 스가와라 경산성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가 되어 일본 내부에서는 그 파장이 점점 커졌습니다. 실제 이 리스트에는 선물명과 유권자 239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면서 그 실체가 점점 명확해진 것인데요. 일본 내에서의 공직선거법은 정치인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결혼식과 장례식 등을 제외하고서는 선거구 내에서 기부하는 것을 실제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을 어긴 것도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일본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실제 이 경산성이 전 경산성이라고 봐야겠죠. 스가와라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해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가와라 전 경산성은 의혹 당시 국회에서 추궁을 당하며 실제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묘한 단어의 뜻을 잘못 사용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요. 지난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실제 유권자들에게 군품을 건넨 사실이 너는 있냐?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스가와라 전 경상성은 이날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확실하다 라고 분명 못을 박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다음날 주장이 바뀐 겁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며 본인의 주장을 뒤엎었는데요. 그러다 또 며칠 동안 극딜을 당하면서 지난 15일 결국 일본 국회에 끝없는 추궁에 꼬리를 내리면서 한 말이 아베 내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된 단어는 바로 금품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실제 금품이란 단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돈과 그리고 물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가와라 전 경산성이 당시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금품을 오직 돈만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어사전의 뜻상 금품은 분명 돈과 물품을 포함하는 어휘입니다. 결국 본인의 입맛의 단어를 해석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아베에게 버림받아 결국 꼬리를 내린 것이겠죠. 결국 2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은 결국 아베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즉시 아베는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베는 개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이 일본 법을 지키지 않는 인물,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을 옆에 두기엔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해선 그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 며칠 정도 여론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파악하다가 이 스가와라 전 경상성을 앞으로 버릴 카드로 볼지 아니면 살릴 카드로 볼지 재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지를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결국 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행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이 경제산업상의 정책과 아베의 정책이 정말 현명한 정책을 하고 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때문인데요. 실제 일본의 통계 발표 등과는 다르게 일본 핵심 도시 외에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크지 않다고 일본 정부 측의 발언을 연신 보도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이 입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현재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이고, 오히려 한국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발빠른 국산화를 통해 오히려 탈일본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일본의 한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 결국 일본 정부의 통계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재무성이 21일 내놓은 9월 무역 통계 통관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4,028억엔, 약 4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5.9% 줄었습니다. 또 이 기간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513억엔으로 약 9% 정도, 8.9% 정도 감소했는데요. 결국 이 결과 일본은 9월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1,514억엔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 폭이 중요하죠. 흑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25.5% 급감해버린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일본 정부가 올 7월 시작한 수출 규제에 반발하는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본격화한 8월과 비교해 2배 규모가 커져버린 것이 되는데요. 8월 당시에 8.2%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9월 들어 오히려 더 한층 확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는 반도체 소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유기화합물 수출은 24.5% 줄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은 55.7%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차 구입 기피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약 48.9% 줄었고, 특히 승용차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더 높은 51.9%가 적어졌습니다. 일본은 9월 한 달간의 전체 교역에서도 자동차 부품, 원동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수출이 부진한 영향으로 우울한 성적표를 결국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 경제산업성과 아베 내각 즉 자민당 간부들에 의해 시작된 정책인데 실제 전 경제산업상인 스가와라와 전전 경제산업성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냐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스가와라 전 경상성의 사태와 함께 그 즉시 신입 경상성이 임명이 되자마자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본인들은 북한의 석탄 밀수와 관련된 배를 역대 최대 수로 입항시킨 나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발표하지 않고 있죠. 앞으로 또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신입 경상성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당장은 달라질 모습은 없어 보여 조금 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